지금부터 APS 시스템인 오르템스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개요에서는 제조산업 환경에서 APS 시스템이 필요한 이유와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어서 APS란 무엇인지 간략히 설명하고 다음으로 APS 시스템인 오르템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르템스의 데모를 통해 그 몇 가지 주요 기능들을 직접 살펴보겠습니다. 21세기의 제조업은 과거 전통적인 생산계획 방식에서 벗어나 디지털 공장이나 스마트 공장, 인더스트리 4.0과 같은 혁신적인 개념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아직도 많은 제조업체들은 여전히 생산계획과 스케줄링을 위해 정적인 MRP 시스템이나 엑셀과 같은 수동적인 도구를 사용하고 있고 개별적으로 작업하는 숙련된 직원들의 경험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략 80% 정도의 기업은 여전히 엑셀을 사용한 상세한 계획과 일정 관리를 수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엑셀은 이에 적합한 도구가 아닙니다. 엑셀은 수동적이고 정적이며 시간이 많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협업에도 적합하지 않습니다. 계획 담당자들은 각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화를 위해 개별적으로 작업하지만 개인별로 엑셀에서 이루어지는 최적화의 합이 생산 전체의 최적화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엑셀이 생산 계획과 일정 관리에 적합하지 않은 이유입니다. 그리고 시간적 제약 내에서 모든 가능한 경우의 수를 고려한 계획을 세우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예를 들어 10개의 작업과 1개의 자원을 조합할 경우 300만 개 이상의 경우의 수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많은 경우의 수를 사람이 모두 고려해서 최적의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최근 제조 산업 환경은 이전보다 더 많은 다양한 내부 또는 외부적 변수를 고려하면서 제한된 시간 안에 최적화된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동성과 제약을 관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먼저 수요 변동성은 우리가 매일 직면하는 가장 큰 도전 과제 중 하나입니다. 주문이 갑자기 변경되거나 긴급 주문이 발생할 수 있으며 주문의 우선순위가 바뀌기도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계획의 불확실성을 증가시키며 빠르게 대응하지 않으면 납기 준수가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공급망 문제를 고려해야 합니다. 물류 파업이나 사고, 예기치 않은 구매 취소 등은 공급을 방해하고 결과적으로 생산 계획에 차질을 빠뜨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중단 상황에 대비해서 공급망의 회복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비한 예비 계획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문제는 자재 부족입니다. 자재 가격의 변화나 공급업체 생산 중단, 예기치 않은 자재 입고 지연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자재가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자재가 충분하지 않으면 생산 지연이 되고 이는 고객 납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네 번째는 설비 문제입니다. 설비 고장이나 셋업 시간, 유지 보수 등은 설비 가용성을 떨어뜨리고 생산 효율성을 저하시킵니다. 이런 문제는 설비의 정기적인 점검과 유지 보수도 중요하지만 필요시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도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인력 문제입니다. 직원 채용의 어려움이나 나중 숙련도 문제, 휴가나 병가, 그리고 예상치 못한 퇴사 등이 생산 현장의 인력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생산 공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생산성을 저하시킵니다. 이러한 모든 도전 과제 속에서 계획 담당자의 최종적인 목표는 납기 준수를 통해 고객 만족도도 높이면서 재고를 최적화해서 자원 효율성도 높이고 설비와 인력의 가동률을 최대화하는 등의 여러 가지 목표를 달성하려는 계획을 매일 수시로 수립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생산 계획 담당자가 이렇게 높은 수준의 계획을 항상 수립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예상치 못한 변화가 증가함에 따라서 계획을 재조정해야 하는 빈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잡성과 긴급한 재조정의 필요성은 계획 담당자에게 큰 부담을 주고 이는 종종 최적화되지 않은 일정 관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계획과 일정 관리는 디지털 공장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고, 정확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의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계획 담당자는 다양한 혼란 상황을 관리하고 계획을 재조정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고객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계획의 밀접성과 회복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APS에 대한 내용입니다. APS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플래닝 부분을 보면은 각 작업이 우선순위에 따라 일정한 단위, 즉 버킷 안에 담기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버킷은 일이나 주, 월과 같은 기간을 의미하며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때까지 자원을 할당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자원 가용성과 수요를 기반으로 전체 계획이 세워집니다. 다시 말하면 각각의 버킷에 할당된 작업들이 우선순위대로 배치되고 해당 버킷 안에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간단한 예를 통해서 플래닝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다음에는 1주, 2주, 3주, 3개의 주 단위 버킷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주차에 해당하는 작업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각 작업별로 계획 담당자의 기준에 의한 우선순위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선행 생산 1주, 후행 생산 1주라는 제약 조건 하에 로드 레벨링을 해보겠습니다. 1주차 작업 1, 2, 3 모두 캐파 내에서 작업이 가능합니다. 2주차 작업들은 4까지는 캐파 내에서 작업 가능하고 5는 캐파가 부족해서 선행 생산 1주라는 조건에 의해 앞당겨져서 1주차로 이동합니다. 작업 6도 2주차 캐파가 부족해서 1주차로 이동했지만 1주차 캐파 부족으로 후행 생산 1주 제약 조건에 따라서 3주차로 이동합니다. 여기까지 캐파시티에 따른 로드 레벨링을 해봤습니다. 반면 스케줄링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각 작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각각의 작업을 실제로 수행하는 순서를 조정하는 단계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즉 생산 라인에 작업을 배치할 때 우선순위가 높은 작업부터 시작해 각각의 작업이 시간별로 어떻게 진행될지를 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라인 ABC와 같은 각각의 생산 라인에 우선순위별로 작업이 배정되고 이것은 분이나 시간 단위로 매우 세부적으로 관리가 됩니다. 결국 플래닝은 단위 기간별로 작업을 할당하고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과정이라면 스케줄링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효율적으로 작업 순서를 정해 손실을 줄이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플래닝과 스케줄링 두 개념은 모두 생산성 최적화를 목표로 하지만 접근 방식과 목표는 다릅니다. 먼저 플래닝에서는 생산 목표에 대한 우선순위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예시와 같이 최대 이익이나 최소 재고, 최소 리드 타임과 같은 계획 담당자가 추구하는 생산 계획 목표에 따라 제약 조건과 우선순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대 이익을 목표로 할 경우 납기 준수나 안전재고 확보, 운송비 등의 요소를 중요하게 적용할 수가 있고 반면 최소적으로 목표로 한다면 재고를 줄이고 생산 원가나 인건비 같은 비용 요소를 우선적으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플래닝은 전체 생산 과정에서 자원 배분과 우선순위를 설정해 계획 담당자가 추구하는 최적의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스케줄링은 손실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춥니다. 예를 들면 셋업 시간이나 툴 체인지 시간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다양한 디스패치 룰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디스패치 룰 중에서 몇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쇼티스트 프로세스 타임은 처리 시간이 가장 짧은 작업을 우선 배치하고 리스트 토탈 워크는 총 작업량이 적은 작업을 먼저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쇼티스트 리메인 타임은 남은 작업 시간이 가장 적은 작업을, 얼리스트 듀데이트는 납기일이 가장 빠른 작업을 우선 배정하는 규칙입니다. 또한 민슬랙은 납기일과 남은 작업 시간의 차이가 적은 작업을 우선 처리합니다. 이 예시들은 많은 디스패치 룰 중에 일부를 설명한 것입니다. 디스패치 룰들은 작업이 동일한 자원을 요구할 때 작업 순서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이처럼
스케줄링은 다양한 규칙들을 적용해 작업 순서를 최적화하고 손실을 최소화하는 과정입니다. 요약하면 플래닝은 자원 배분과 전술적 우선순위 설정에 초점을 맞춘 중기적인 계획 수립 단계라면, 스케줄링은 이 계획을 실제로 실행할 때 시간과 작업 순서를 최적화해서 손실을 줄이는 실질적인 실행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APS는 SCM 영역의 여러 계획을 동시적으로 처리합니다. 빨간색 박스로 표시된 부분은 APS가 기존의 기준 생산 계획, 용량 계획, 자재 소요 계획, 생산 스케줄과 같은 다양한 계획을 동시에 고려하는 영역입니다. 기존의 순차적인 계획 방식에서는 각 계획 단계가 차례대로 진행되지만, APS는 이런 단계들을 동시에 처리합니다. 이를 통해 계획의 각 요소를 별도로 기다릴 필요 없이 자원이나 생산 능력, 자재 소요 등을 한꺼번에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APS는 동시적인 계획을 통해 기존의 순차적인 계획 방식보다 더 빠르고 효율적인 계획 수립을 가능하게 합니다. 다음은 기존 생산 계획 방식과 APS 차이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기존 생산 계획 방식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존 생산 계획 방식은 최상위 레벨의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해서 단계별로 하위 레벨로 내려가면서 필요 자재를 계산합니다. 즉, 최상위 레벨의 엔드 아이템부터 시작해서 이를 조립하기 위한 반제품, 그리고 그 조립품을 만들기 위한 원자재까지 순차적으로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자재 계획을 세우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각각의 레벨에서 다음 레벨로 요구사항이 전달되고 최하위 레벨까지 이어져서 전체 생산 계획을 구성합니다. 자동차 산업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완성된 자동차들의 주문과 수요를 정하고 이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엔진이나 바퀴 같은 중간 단계 부품들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부품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철강, 고무 같은 원자재까지 단계적으로 요구사항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한마디로 기존 생산 계획 방식은 큰 그림에서 작은 부분으로 점점 내려가면서 계획을 세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계획이 조금 딱딱하고 중간에 변화가 생기면 전체 계획을 다시 짜야 할 때가 많습니다. 반면 APS 방식은 좀 더 유연하고 정교한 접근 방식입니다. APS는 각 주문이나 수요를 개별적이고 동시적으로 계획합니다. 즉, 엔드 아이템에 대한 수요를 직접 처리하고 그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중간 조립품과 원자재를 필요한 시점에 할당합니다. 각 요구사항은 우선순위에 따라 처리되며 실제 가용 용량을 확인해서 자원을 할당합니다. 이를 통해 APS는 여러 요구사항을 동시에 처리하고 각각의 수요를 독립적으로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자동차 주문이 들어오면 그 주문을 위해 필요한 부품과 원자재를 동시에 계획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기계나 인력 같은 자원이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 자원을 할당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APS는 각 주문에 맞춰서 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기존 방식은 미리 정해진 순서에 따라 차근차근 계획을 세우는 방식이고, APS는 주문이 들어올 때마다 그에 맞춰 계획을 세우는 방식입니다. APS는 더 빠르게 변화에 대응할 수 있어서 갑작스러운 주문 변경이나 예상치 못한 상황에도 더 잘 대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점 때문에 APS는 복잡하고 변화가 많은 제조 환경에서 더 효과적일 수 있고, 생산 계획이 유연해지면서 고객의 요구를 더 빠르게 충족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오르템스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르템스는 세 개의 강력한 엔진으로 구성되어 있고 다음과 같은 기능과 역할을 수행합니다. 첫 번째, 매니팩처링 플래너는 용량 계획과 로드 밸런싱을 통해 효율적인 생산 계획 수립과 납기 준수를 지원합니다. 두 번째, 프로덕션 스케줄러는 다양한 제약 조건을 반영해 최적의 스케줄을 수립하고 셋업 시간과 배치 작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생산 효율을 높입니다. 세 번째, SRP는 자재 흐름과 구매 리드 타임을 반영해서 자재 소요와 재고 관리를 최적화하고
전체적인 자원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합니다. 이 통합 솔루션은 OOTB 형태로 제공되며 기업들이 빠르게 도입해서 활용할 수 있는 생산 계획 및 스케줄링 시스템입니다. 다음은 매뉴패처링 플래너의 핵심적인 기능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플래닝 기능은 생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용량 및 자재 가용성 제약을 관리하고 로드 밸런싱을 통해 작업의 균형을 맞춥니다. 바틀렉 경고 시스템을 통해 병목 구간을 미리 파악할 수 있으며 필요시 대체 라우팅의 설정을 통해 효율적인 경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와리프 시나리오 분석과 KPI 모니터링을 통해 다양한 시나리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콜라보레이션 기능을 통해 여러 플래너가 동시에 협력해서 작업할 수 있으며 유관 조직의 생산 계획을 공유해서 보다 효율적인 협업이 가능합니다. 또한 각 사용자별 프로파일을 관리함으로써 개별적인 계획 및 접근 권한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들은 전체적인 생산 계획의 최적화를 지원하며 다양한 상황에서 유연한 대응을 가능하게 합니다. 다음은 프로덕션 스케줄러의 주요 기능입니다. 스케줄링 기능은 장비나 인력, 자재, 자재 흐름 동기와 캐파시티 등 다양한 제약을 반영해 최적의 생산 스케줄을 수립합니다. 또한 시간 및 배치 그룹을 최적화해서 전체적인 생산 효율을 높입니다. 제약 조건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경고 시스템을 통해 문제 발생 가능성을 시각화해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프로덕션 스케줄러도 콜라보레이션 기능을 통해 여러 스케줄러가 동시에 작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유관 조직과의 스케줄 공유를 통해 협업을 강화하고 스케줄 조정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다음은 SRP의 주요 기능입니다. SRP는 비어임 동기와 럿 사이즈 및 네팅 규칙, MTS, MTO 전략, 재고 및 로트 할당 등 다양한 제약을 반영해서 자재 소요 계획을 최적화합니다. 이러한 계획은 생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단계 제약을 통합해서 관리합니다. 그리고 자재별 구매 타임을 고려한 구매 계획을 추천하며 자재 소요 계획과 생산 계획, 수요 계획을 연계한 패깅을 통해 자원의 흐름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오르템스의 데모를 통해 주요 기능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데모 순서는 먼저 주요 4가지 차트의 화면 구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다음 오르템스의 주요 기능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머트리얼 차트입니다. 이 머트리얼 차트는 원자재, 반제품, 완제품에 대한 생산, 판매, 재고 수준을 분석하기 위해 사용하는 차트입니다. 화면 구성은 왼쪽 화면은 아이템 리스트들이 보이고 오른쪽에는 기간별 수량이 보입니다. 지금 아이템 리스트는 원자재에 대한 리스트를 보여주고 있고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이 기간에 재고 부족이 발생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아이템 박스에서 반제품을 선택하면 생산 계획량과 같은 반제품의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완제품도 선택하면 완제품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를 디스플레이 항목에서 변경해 가면서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아이템 박스에서 원 아이템을 선택하면 하나의 아이템에 대한 생산 판매 재고, 즉 PSI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Capacity Requirement Planning 차트는 기간별로 작업량과 용량에 대한 집계된 비율을 제공해서 과부하 또는 초과 용량의 위험을 강조합니다. 왼쪽은 설비 정보가 있고 오른쪽은 기간에 할당된 작업들이 있습니다. 빨간색 부분은 과부하를 나타냅니다.
이 색깔은 옵션의 컨피규레이션을 통해 사용자별로 기준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로드가 100%가 넘어가면 빨간색으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필요에 따라서 구간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박스를 클릭하면 설비와 기간에 해당하는 작업 리스트를 볼 수가 있습니다. 각 작업 리스트에는 여러 가지 많은 정보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우측에 보면 여러 작업들이 과부하 또는 용량 초과된 작업들인지 색깔로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워크오더 간트 차트입니다. 이 차트는 계획된 각 워크오더의 작업이 언제 수행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왼쪽은 워크오더 리스트가 있고, 오른쪽은 각 작업의 시작과 끝을 보여줍니다. 삼각형 모양으로 가장 빠른 작업일과 작업이 언제 끝나는지, 고객 납기일이 언제인지를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다음 박스 모양은 작업을 나타냅니다. 이것을 클릭하면 작업과 관련된 시간, 수량, 머신 등 다양한 정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모양의 박스가 있습니다. 이 박스는 체인지 오버 타임을 나타내며 이것도 클릭하면 관련된 여러 정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줄어드는 삼각형 모양의 박스는 설비가 분말 또는 액체와 같은 탱크일 경우 비워지는 시간을 나타냅니다. 다음, 링크 기능을 활성화해서 작업을 하나 선택하면 이 작업과 연관된 것들이 보여집니다. 여기서 중간에 작업을 선택하고 뒤로 변경하면 이 작업과 연관된 후속 작업들도 같이 변경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 상단의 KPI 지표도 같이 변경됩니다. KPI 지표는 46개가 지원되며 필요한 KPI는 컨피규레이션을 통해 액티브에서 체크만 하면 우측 상단에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머신 간트 차트입니다. 이 차트는 워크오더 간트 차트와 유사하고 머신별로 워크오더 작업의 배분을 보여줍니다. 왼쪽은 머신 리스트가 있고 오른쪽은 머신에 할당하는 작업들을 보여줍니다. 왼쪽 머신을 클릭하면 그 머신에 대한 상세한 정보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머신에 대한 기본 정보나 할당된 작업 리스트를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차트에서 오른쪽에 보이는 박스 정보들은 워크오더 간트 차트에서 본 것과 동일합니다. 큰 박스는 작업을 나타내고 작은 박스는 체인지 오브 타임을 말합니다. 다음은 오른쪽 상단의 쌍방향 화살표를 클릭해서 화면을 분할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단에는 머신 간트 차트, 하단은 워크오더 간트 차트로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링크 기능을 선택해서 하나의 작업을 선택하면 위에는 머신의 관점에서 밑에는 워크오더 관점에서 작업의 흐름을 동시에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오르템스의 주요 기능입니다. 지금 보고 있는 차트는 캐퍼시티 리ኳ이어먼트 플래닝 차트입니다. 현재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과부하 구간이 있습니다. 이제 로드 레벨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로드 레벨링에 대한 적용 범위나 기간 방법 등을 설정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납기 지원은 허용 안 하는 것으로 설정하겠습니다.
지금은 122인데 레벨링을 한 후에는 116으로 바뀌었습니다. 아직 과부하 상태임을 보여줍니다. 그럼 여기서 직접 레벨링을 해보겠습니다. 과부하 구간인 빨간색 박스를 클릭해서 과부하 작업들을 선택하고 하단에 그 리스트들을 나타냅니다. 먼저 작업 일정을 뒤로 미루는 방법입니다. 로드 레벨링에서는 납기 지원을 허용 안 했지만 직접 이동해 보겠습니다. 같은 머신에서는 오른쪽 드래그로서 일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무브 기능을 통해 같은 종류의 유유 설비로 이동하겠습니다. 같은 종류가 아닌 설비는 회색으로 변경돼서 사람의 실수를 방지합니다. 이렇게 드래그를 통해 수작업으로도 다른 설비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은 스케줄링입니다. 이 차트는 워크오더 간트 차트입니다. 스케줄링을 하기 전에 먼저 컨피거레이션을 확인하겠습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규칙이 있는데 포워드 방식에서는 약 60여 가지의 규칙들을 통해서 회사의 목표 맞는 조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미 만들어 놓은 조합 중에 하나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스케줄링을 해보겠습니다. KPI 대시보드의 스케줄링 하기 전과 후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긴급 주문이 들어오거나 실제 주문은 들어오지 않고 문의만 왔었을 때 생산 일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팝업창에서 워크오더를 직접 정보를 입력해서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차트에 워크오더가 생성이 되었고 다시 스케줄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가된 주문에 대한 생산 일정과 납기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ATP, CTP입니다. ATP는 Available to Promise라고 해서 특정 시점에 고객에게 약속할 수 있는 재고나 생산 가능한 수량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실제로 고객 문의가 오면 머티리어 차트를 엽니다. 아이템을 완제품으로 선택하고 디스플레이를 ATP로 선택하면 기간별로 약속 가능한 재고가 어느 정도 되는지 볼 수 있습니다. 다음 CTP는 Capable to Promise라고 해서 생산 가능성을 고려해서 주문을 받을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고객 문의가 오면 워크오더를 생성합니다. 아이템과 수량, 일정을 입력해 봅니다. 이렇게 캐파 내에서 생산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차트는 머트리얼 차트입니다. 우선 왼쪽 항목에 있는 녹색 바를 클릭하면 그 항목의 수준을 하단 부분에서 차트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템 항목에서 자질을 클릭하면 기간별로 예상 재고를 볼 수가 있는데 빨간색 부분은 재고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자재 중에 재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구매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매 요청을 생성하면 화면과 같이 그 내역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보를 ERP 같은 레거시 시스템으로 전송해서 실제로 구매 승인이 나고 그 정보를 가져오면 이전 화면과는 다르게 빨간색 부분이 없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머신 간트 차트입니다. 이 차트에서 특정 작업을 클릭하면 해당 워크오더가 어떤 경로로 생산이 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머신 간트 차트는 워크오더 간트 차트와 같이 볼 수가 있고, 하나의 작업을 클릭하면 화면에서처럼 어떤 워크오더가 어떤 머신에서 작업이 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있는 핑크색의 작업을 뒤로 밀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특정 워크오더를 뒤로 변경한다면 두 차트가 동기화돼서 동시 변경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화면은 머신 간트 차트입니다. 우선 캠페인 작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시각적으로 보려면 상단의 컬러에서 캠페인을 선택하면 이렇게 묶여져 있는 작업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캠페인을 설정하는 방법은 데이터 모듈에 접속해서 배치나 머신, 워크오더 등을 묶을 수가 있습니다. 화면에서처럼 캠페인을 정의하고 어떻게 묶을지 상세 정보를 입력해서 캠페인 정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든 캠페인은 전과 같이 캠페인을 선택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스케줄링을 해보겠습니다. 캠페인 변경으로 KPI도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납기 준수 여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노란색 납기 제한인 워커드이고 그 리스트는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스케줄링 조건을 셋업 타임을 최적화하는 조건으로 변경해서 다시 스케줄링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177일에서 171일로 변경되었고 지연되는 워커더 리스트도 다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와리프 시나리오입니다. 보시는 화면은 머신 간트 차트입니다. 스케줄링을 실행하기 전에 먼저 제약 조건을 보겠습니다. 스케줄링 방식에 따라 포워드 방식에는 60여 개의 기준들이 있고 백워드 방식에는 30여 개가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방식들을 오른쪽으로 이동시켜서 순서대로 나열하면 하나의 조합을 만들어서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저장되어 있는 조합들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스케줄링을 해보겠습니다. 셋업 타임이 177일에서 175일로 변경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컬러 선택으로 납기 지연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녹색은 정상이고 녹색이 아닌 노란색은 납기 지연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납기 지연이 워크 오더 리스트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시나리오를 비교하기 위해서 지금의 플랜을 하나의 시나리오로 저장합니다. 그리고 플래너가 셋업 시간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했었을 때 어떻게 될지 확인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제약 조건을 변경하겠습니다. 이미 저장되어 있는 것 중에서 온타임 딜리버리 포커스라는 이름으로 저장되어 있는 조합으로 변경을 하고 다시 한번 스케줄링을 하겠습니다.
스케줄링 결과 셋업 타임이 168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나리오를 저장을 하고 앞에서 저장했던 시나리오와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장했던 시나리오들을 불러오면 한 행이 하나의 시나리오고 열들은 각각의 KPI 지표들입니다. 하단에서는 차트를 통해서 시나리오 간 KPI 지표들을 시각적으로 비교하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오르템스를 사용하는 대표적인 기업들입니다. 오르템스는 세계적으로 다양한 기업들이 신뢰하고 사용하고 있는 솔루션입니다. 국내에서는 아직 도입 초기 단계이지만 자동차, 항공, 방산 등 여러 산업 분야에서 그 효과가 충분히 검증되었습니다. 몇 가지 기업의 사례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에어버스는 유럽 최대의 항공우주 기업으로 항공우주 산업은 하나의 제품을 완성하기까지 매우 높은 복잡도와 대규모 자원, 인력이 요구되는 분야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에어버스는 자원과 인력의 효율적인 배치, 그리고 전체적인 생산 계획의 가시성과 최적화를 위해 오르템스 솔루션을 도입했습니다. 노바레스는 자동차 산업에 필요한 플라스틱 부품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고객사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유연하고 탄력적인 생산 계획이 필요했습니다.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오르템스를 도입했고, 그 결과 재고 감소, 서비스 수준 향상, 그리고 생산성 증대라는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오르템스는 커스터마이징에는 제한이 있지만 1000개 이상의 기업에서 성공적으로 적용한 경험을 바탕으로 대부분의 산업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강력한 기능들을 OOTB로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르템스를 선택하는 것은 검증된 효율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선택이고 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